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산업의 직업과 게임 엔진이란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게임 산업에 관련된 여러 직업들의 역할과 게임 개발의 중심에 있는 게임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게임 엔진을 통해서 게임 개발이란 어떤 활동인지를 알아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직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게임 엔진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엔진이라는 건 자동차나 비행기, 배와 같이 이동수단에 들어가 있는 동력장치를 얘기하죠. 보통 이 기계장치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크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기도 하죠. 비행기의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의 난이도가 아주 높아서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히는 수준이에요.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 바퀴를 돌리고 비행기의 추진력이 생기겠죠. 사람의 심장과 같이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게임 분야로 옮겨보죠. 게임 컨텐츠와 그 개발에 있어서도 이 게임 엔진은 실제 엔진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움직이기 위한, 동작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게임은 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게임 엔진이란 게임을 동작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엔진에 축과 바퀴를 달고 이것을 조종하는 핸들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얹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사체로 이렇게 감싸주면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듯이, 게임 개발자는 게임 엔진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지형 등 아니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를 게임 엔진에 얹어가면서 게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게임 엔진이란 게임 콘텐츠의 부품 정도가 되는 걸까요? 사실 엔진이란 단어가 움직임을, 힘을 만들어내는 부품이란 의미도 있지만 비슷하게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동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업을 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한 의지와 노력입니다. 재물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환경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것들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집,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걱정 없이 오롯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주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의 지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동력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또 하나의 엔진이란 의미로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위에 비슷한 이유로 게임 엔진이 필요를 해요. 게임이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게임 엔진의 개발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게임이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게임 엔진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이 게임 개발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게임은 프로그램으로서 꽤 어려운 프로그램이면서 게임의 이야기나 그림을 넣는
디자인으로서도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어우러져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혹은 작가들은 이 게임 개발에 대한 자기의 어려움과 입장을 서로 내세우면서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였고, 덕분에 좋은 게임 개발에 있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죠. 특히나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3D 게임, 이 3차원 게임의 개발은 정말이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런 개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995년 둠이란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임은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고의 3D 그래픽스를 보여주는 게임으로 존 카맥이라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이 게임의 그래픽스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분의 굉장히 역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게임의 3D 그래픽 기술이 워낙 완성도가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편집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워낙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게임을 만드는 위한 기초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게임 개발에 있어서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 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둠의 게임 엔진을 가지고 이어진 여러 게임들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게임 엔진의 필요성이 점점 크게 강조되고 알려졌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려면 엔진이 필요하구나. 이후로 게임 컨텐츠 분야는 어느 컨텐츠 분야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게임들이 나와서 게임 개발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 엔진은 자동차의 부품처럼 게임이란 컨텐츠를 움직이는 기초이면서 원활한 게임 개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었어요. 이렇게 발전한 현대의 게임은, 그리고 현대의 게임 엔진은 다양한 컨텐츠 분야에 활용되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에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컨텐츠의 결과물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게임 외의 영역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의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까요?
지금 보신 영상은 용갑합체라는 특수 촬영 영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죠? 중요한 건 영상 중간중간에 나왔던 연기자와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이 겹쳐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 영상은 얼리얼리라는 게임 엔진으로 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원래 저런 3D 그래픽과 합성된 영상을 만들 때는요, 연기자는 온통 녹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실제 연기하는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때로는 그래픽스 영상과 연기자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금 봤던 용갑합체의 경우에선 이 게임 엔진이 촬영하는 연기자와 그리고 그 연기자와 합성될 그래픽 영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합성을 해서 보여줍니다. 때문에 연기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연기할 대상을 보면서 연기할 수 있고요. 감독은 실시간으로 연기자와 그래픽스 영상이 잘 맞는지 아니면 어딘가 어색한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 엔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Baby, as long as I sing. Baby, I'll let the birds sing. Baby, no one understands me. Baby, that caring left. Baby, as long as I sing. Baby, I'll let the birds sing. Baby, no one understands me. 자, 이번에 본 영상은 어떠신가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척이나 복잡하면서 조금은 신비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사실 이 영상은 영상 예술을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예술가는 항상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아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와 장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장치나 소재는 그 분야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루기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높은 수준의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는 표현 도구가 되었죠. 이 외에도 게임 엔진을 게임 개발 이외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대의 게임 엔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대단한 위치에 올랐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 회색의 공간을 게임 엔진에서 씬이라고 합니다. 게임에 있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의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안에, 씬 안에 새로운 물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물체를 만들지를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실린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화면에 이런 형태의 실린더, 원 기둥과 같은 형태의 물체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물체를 우리가 화면상에 자유롭게 이동시키면서 내가 이 공간상에 이 물체를 어디에 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전시키거나 혹은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다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브젝트를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겉표면의 모습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터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터리얼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혹은 파랗게 다양한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색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 물체가 보이고 있는 겉표면에 어떤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덮어 씌워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를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 오브젝트가 우리가 명령을 내려놓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오브젝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브젝트에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에 맞춰서 일정한 설정을 가해주면 이제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러한 값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실제 게임에서 볼 수 있는 플레이 화면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켜보면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실린더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보잘것없는 실린더를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보는 것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오브젝트는 단순히 저런 원기둥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게임 캐릭터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혹은 굉장히 장엄하게 생겨있는 커다란 배경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를 뿜어주는 파티클이라는 오브젝트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개발사들에서 이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는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스크립트란 이름의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지능적이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떠한 정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사람처럼, 또 다른 대상처럼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시게 된다면 왼쪽의 사진과 같은 공간에서 좌석에 앉아 관람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무대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각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실 극장에는 우리가 관람을 위해 이용하는 관람석과 무대 말고도 그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의 경우에 따라선 더 큰 공간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서 무대에 올라가는 다양한 무대 장치나 조명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게임 엔진도 이 극장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보시는 이 씬이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무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무대에 필요한 장치나 배우들이 준비하는 공간들, 그 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것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씬이라는 무대에 우리가 상상한 게임의 화면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과 같죠.
다양한 장치와 배우를 무대에 올려보고 실험하면서 이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배우들이 연기해야 될 대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게 주어져서 무대 위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럼 게임 개발자란 이렇게 연극 무대를 감독하는 연출가와 같은 것일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의 연극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전문가가 힘을 모으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을 지휘하는 감독이 있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의 특기를 살려 여러 작업을 같이 해주기에 연극이 완성이 됩니다. 무대에서 소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배우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조명을 세팅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배우들이 있겠죠. 자, 무대를 청소하고 보수하는 사람들까지도 해서 연극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엔진은 게임 개발을 쉽게 해주는 극장과 같은 존재라면 그 안에는 여러 전문가가 게임 개발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 기획자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기획자는 앞서 얘기했던 감독과도 같습니다. 게임이란 컨텐츠의 최종 결과물을 상상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게임의 원한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임이 어떤 재미 요소를 가지고 어떤 룰에 의해서 흘러가는지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요. 더욱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최종적인 결과물과 어울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머예요. 이 프로그래머는 게임이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문을 이렇게 작성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게임의 결과물에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 속 모든 사물과 환경에 걸쳐 게임을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게임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직업이라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수요도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있어요. 훌륭한 게임은 잘 준비된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지만 그것들을 실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빚어내는 것은 디자이너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우리가 게임 속에서 탐험할 다양한 지역과 소품을 배치하는 등 디자이너는 게임 프로그래머와 함께 게임 개발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 작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작가란 보통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게임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은 우리가 책으로 접하는 글과는 다르게 게임 플레이라는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해줘요. 때문에 게임 작가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디자인에 걸맞게 이 글을 분해하고 배치하면서 또한 이런 특수한 과정에 맞게 글을 새롭게 써내야만 합니다. 비록 앞서 본 이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에 비해서 그 역할과 비중이 조금은 작아 보일 수 있는 게 현실이지만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을 소비자에게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게임도 엄연한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싶도록 홍보하고 알려야겠어요. 때로는 게임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일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퍼블리셔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 게임 엔진이 어떤 것이며 게임 엔진과 게임 콘텐츠 개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게임 산업 분야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문 분야에 맞춰 이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수업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나아가서 자신이 그 즐거운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그 분야가 앞서 본 것 같이 매우 폭넓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코스에 맞춰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특기를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 게임 엔진이 어떤 것이며 게임 엔진과 게임 컨텐츠 개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게임 산업 분야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문 분야에 맞춰 이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수업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나아가 그 즐거운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그 분야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반드시 저러한 코스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특기를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게임 산업의 중추에 서길 기원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